자, 함수의 연속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볼 테니까 같이 보시죠. 자, 함수의 연속이란 건 fx가 x는 a에서 뭐를 만족하면 첫 번째 fa의 값이 정의되어 있을 것,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극한값이 존재할 것, 세 번째 이 모든 게 뭐 할 것? 같을 것. 이게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fx는 왜 두 칸 돼 있죠 여기? fx는 x는 a 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즉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했다. 실제로 쌤이 표를 그려서 많이 했다라고 했죠. 표를 그려서 a였을 때 함수가 a에서의 플러스 즉 우극한값 a-에서의 좌극한값을 보고 그때 만들어지는 세 개의 값이 자 여기서 세모와 네모가 같아야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이 존재할 때 너와도 같으면 즉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아, 너 연속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랬죠. 그 다음은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A, B라는 것은 A 이상 B 이하를 정의한 거였고 C와 D를 이렇게 표현하면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게 좌표인지 구간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제에서 필기하니까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간 C, D라고 하면 C와 D 사이를 의미하는 거고 점 C, D라고 하면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지금 오케이? 뒤에 거 보고 있는 거야? 빠르게만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를 우리가 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A 이상부터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X가 A 이상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어느 구간 내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fx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 뭐 2와 3 사이에서는 연속입니다. 5 이상 10 미만에서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이걸 간단하게 연속 함수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해서 예제 1, 2, 3, 4번까지 그때 풀었던 것 같군요. 그죠? 기억이 좀 납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자, 하나만 더 정리해보고 뒤에 내용을 좀 볼 건데 연속함수의 성질 fx와 gx 모두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 두 함수 모두가 연속이다. 그럼 둘이 더하거나 뺀 것 그리고 둘이 곱한 것 둘이 나누는 것 물론 0 나누기는 제외해야 합니다. gx는 0이 아닐 때를 생각할 때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 됩니다. 즉 연속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여전히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된 게 누구야?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연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불연속인 점 어떤 함수는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함수는 연속이었단 말이죠. 이것들을 연산하면 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뭐 한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 우극한이 어떤지 좌극한이 어떤지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다 계산해서 확인을 좀 해줘야겠다. 되겠지? 저번에 예제 4번까지 풀었는데 좀 빠르게 다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예제 4번까지 필기는 좀 대충 다 해놨나요? 답만 좀 빠르게 확인할게. fx는 x분의 절대값 x로서 뭐하다? 분모는 즉 0일 때 값이 존재하지 않죠.
분모가 0이 되면 전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0에서 불연속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는 그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죠? gx는 가우스 x는 g0는 0이고 x는 0에서 연속성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 0 플러스에서의 가우스 x는 0 맞는데 x 0 마이너스에서의 가우스 x의 값은 빼서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너도 불연속입니다. 언제?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되겠지? 연속하지 않다. 응? 뭐라고? 1번에 뭐라는지라니 무슨 말이야? 자, x는 0에서 불연속이 이유가 뭐냐면 f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나머지 구간 연속이라는 걸 필기했어요. 물론 문제는 지금 x는 0에서 연속성을 조사를 했으니까 답은 그냥 0에서 불연속하다 하면 그만이긴 한데 제가 연속성 조사하는 김에 나머지 구간은 모두 연속된다는 걸 써놨습니다. 됐어? 0이 아닌 나머지 실수, 즉 0보다 작은 수, 0보다 큰 수에서도 모두 연속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되겠지? 자, 예제 2번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x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되냐? 라고 확인해 보는데 여러분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0이 아닐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0이 아닐 때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x를 쓰기로 했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 x로 묶어냈을 때 한 번 더 쓸게. x로 묶어냈을 때 약분이 되겠죠? 약분한 후에 x에 0을 대입하면 1이 되므로 f0이 0이라는 것과는 같지 않더라. 따라서 둘이는 성립하지 않더라. 따라서 fx는 x는 0에서는 불연속이고요. 근데 문제가 0에서 불연속인지 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연속성을 조사하랬죠. 근데 제가 왜 x는 0을 포착했냐면 문제에서 0일 때의 함수 값과 0이 아닐 때의 함수의 식을 따로 줬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인해 본 거야. 0에서 되는지. 안 되는구만. 자, 그러면 0이 아닐 때는 오케이냐? 오케이다 이거야. 왜? 2차 함수 연속인 다항함수예요. 분모인 1차 함수 연속인 다항함수예요. 둘이 나눠놨을 뿐이죠. 언제? 0 아닐 때는. 됐지? 자, 다시 fx는 0이 아닐 때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x잖아. x는 0이 아닐 때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므로 너는 항상 정의가 잘 되고 극한값도 존재할 거고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뭐 이런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너는 연속이다. 따라서 0 이외의 점에서는 x는 0이 아닌 실수에선 연속이다 이렇게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는 그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2번 해볼게요. 네, 2번은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x는 1에서 당 빠도 불연속입니다. 왜냐? 그냥 함수값이 없어요. 얘는 분모에 1로 못 넣어요. x에 1 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따라서 1에서 불연속이네. 그러니까 1이 아니라면 절대값 붙이는 것 정도로는 연속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절대값 x-1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을 뿐 함수가 끊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입니다. 연속인 함수를 연속인 1차식으로 나눠놨고 다시 곱해놨죠. 따라서 1을 제외한 x가 1이 아닌 실수에서는 연속이다.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는 연속입니다 라고 기록해도 좋겠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하고 있고요. 녹화를 저번 시간에 했는 게 너무 길어지기도 했고 뭐 이제 좀 애매해서 그래서 그냥 안 올렸습니다. 올릴까 하다가 올렸던가요? 내가? 안 올렸을걸요 아마. 오늘 하는 김에 또 한꺼번에 설명을 또 같이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저번에도 설명했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 보자.
연속이라면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 따라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모양은 불연속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x는 1에서 이건 뭐야?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점 두 개다. 불연속점 두 개다. 불연속점 두 개다. 여기서 하나 둘 끊겼네. 하나 둘 해서 총 4개고 뭐 이렇게 살린 거 아니야. 불연속점은 두 개다. 한 번, 두 번이에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x는 2에서 불연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야 돼. 따라서 x는 1에서 불연속도 되지만 애초에 너는 뭐야? 극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2는 극한값 자체는 같은 값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극한값은 존재하나 함수값과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한 경우였습니다. 즉 극한이 없는 친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a는 1이고 b는 2인 거죠. 우린 a 빼기 1을 구하는 것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줘야겠다. 되겠어? 왜 이렇게 따갑냐? 그냥 예제 4번. 4번에 5번까지 풀고 7번까지 푼 다음에 8번 또 풀고 다 풀 겁니다. 저는 오늘 금방 하고 유제 빨리 풀어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내신책도 조금 풀이해보자. 내신책을 먼저 풀이를 좀 해줘야 되나?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자 x가 있고요. fx의 극한의 변화 함수값을 쓸 거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 함수값들을 저는 표현해 볼 겁니다. 저는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다 쓰는 거 너무 힘들잖아.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기억은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데요. 따라서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너는 뭐 맞는 말이죠. 니은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 확인하려고 하면 하는 김에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플러스 1 마이너스에서의 우극한 좌극한도 다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 넣었으면 함수값이 뭐야? 0이잖아. fx에다 0 넣으면 0이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ff1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1 우극한은요. 1의 우극한은 이렇게 보면 함수값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컸습니다. 여전히 1의 우극한이니까 1이겠죠. 1의 좌극한은요. 1의 좌극한입니다. 1의 좌극한은 여전히 1의 좌극한이에요. fx의 1의 좌극한은 1이죠. 따라서 함수값은 없지만 함수값은 0으로 다르지만 없다는 건 잘못했고 함수값은 0이지만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1로 같았죠. 그럼 극한값이 1이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x는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1로 수렴하는 거 맞지만 f1 자체는 f1이 0이었고 f1은 0가 된다.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x는 1에서 불연속하기는 합니다. 극한값 같다고 해서 연속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니은 이거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연속이지는 않다. 알았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도 불연속이냐고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에서 우극한 좌극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다음 너 뭐야? f 2분의 1이죠. 물론 함수의 모양이 y는 x제곱 꼬라지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x 4제곱일 수도 있는 거고 몰라. 중요한 거 앞만 봐도 f 2분의 1은 뭐 0과 1 사이 어떤 적당한 값인 것처럼 보이네요. 뭐 그렇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아요. 근데 f에서의 1에서의 좌극한은 1이니까 너 1이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아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아요. 따라서 0입니다. 극한 값도 없을 뿐더러 너의 함수값은 뭐 4분의 1인지 모르지만 대충 0과 1 사이 어떤 값일 것이다. 즉 하나도 같은 게 없죠.
따라서 너는 불연속할 수밖에 없다. fx는 x는 뭐에서 1에서 뭐하다 불연속이다. 아니 마이너스 1인데? 잘못 썼네?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하다. 따라서 디귿까지도 뭐하다? 맞는 말이에요. 자, 저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를 했었고 오늘 예제 5번부터 좀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fx라는 것은 주어져 있기를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4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고 x는 2가 아닐 때 이렇게 주어진 것이므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분모 0 아니잖아요. x는 2에서의 함수값은 b로 따로 줘라. b는 그냥 b다. 따로 줘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함수가 전체 x는 2에서 연속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fx가 x는 2에서 연속이려면 뭐가 필요해? 그때 x는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f2라는 함수값이랑 같다는 사실이 필요해. 네가 확인이 되어야 우리 x는 2에서 연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x는 2로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2가 아니라는 거지. 너 뭐야 x가 2가 아니니까 fx 자리에 뭐 넣어야 돼? x가 2가 아닐 때 fx를 대입한다. 알겠지?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4. 그때 극한이 뭐야? f2는 뭐야? b였잖아. f2라는 함수값은 b였잖아. 여러분 연속이라는 걸 잘 해석해서 내가 이 식까지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저번 단원에서 풀어봤던 유형이죠. 어떻게 돼? 극한값이 b로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해. 그럼 뭐야?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겠죠. 됐죠? 그래서 분모 분자 둘 다 0분의 0꼴이고 이걸 약분해서 극한을 잘 계산했더니 b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겠어요? 이해하시나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분모가 x에 2 넣으면 0이잖아. 분자도 x에 2를 넣으면 0일 것이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제로일 것이다. 흠이! a는 0이네? 자, 그래서 a가 0이었어요. 없어져 버려라. 뭐야, 위에 거 바로 써도 되지. 노란색으로 쓸게요. x-2분의 위에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인수분의 결과 x 플러스 2가 되겠고 약분하고 x에 2로 수렴하면 4로 수렴해야겠다. 따라서 b는 4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a는 0이어야 되고 b는 4여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a와 b의 합을 물어봤으니 답은 4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좀만 지우고 다시 뒤에 6번, 7번 맞아볼게요. 자, 그러면 6번 보러 갈게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뭐하다? x-1fx는 ax제곱 더하기 bx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고 이때 f1은 4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a와 b는 뭘까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fx가 뭐길래 이걸 풀어야 되냐? f1은 4라는 걸 알지만 자, 여러분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f1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f1이 4지만 어차피 0이 곱해져 있잖아. 0일 뿐이야. 따라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쓰기로 하자. x-1 fx라는 함수는 ax제곱 마이너스 ax이고 ax로 묶어낸다면 x-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약분해버리면 되나? 자, 그 생각을 해봐. 양변을 x-로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x-1이 0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겠죠.
근데 x가 1이라면 x 0 f1은 뭐 0일 뿐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참고로 x-를 못 나눈다. 그래서 뭐야? 표현을 좀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fx는 어떻다? x는 1이 아니라면 x-1로 양변을 나누어서 사실상 뭐다? a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x가 1일 때 우할기인데 몰라요. 원래는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거 나눠가지고 약분됐다. 그거 1 넣어서 a라 할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근데 대신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4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건 문제가 그냥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x는 1을 a로 쓰시면 안 돼요. 따로 줘야 된다. 따로. 단 문제는 뭐라 그랬어?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친구니까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ax x-1 이것이 뭐야? f1 4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야? x-1 0 아니죠? 왜? x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다. 약분 가능하다. x에 1을 넣어주면 a가 4여야겠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다 a 쓰고 4 쓰는 거 뭐 달라요? 다르지. 의미가 다르지. f1은 원래 함부로 막 정하면 안 돼. 연속이니까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야. 연속이 되려면 a여야 한다. 그 문제에서 f1을 4라고 했으니 a는 4다. 자, 최종적으로 a는 4인데 b는 a와 같은 값이랬나요? 아닌데? 부호가 반대인데? 마이너스 4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둘이 뭐야? a-b는 8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실제로는 그냥 양변을 x-로 나눠버리고 나서 쓰면 앞에 예제 5번 문제랑 같은 유형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만 좀 똑바로 해주면 앞선 단원에서 연습했던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요령을 이용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과정은 예제 7번이다. 두 함수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 다음 함수가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순 없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fx 더하기 빼기 gx나 곱하기 나누기 모두 물론 0 나누는 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한 건데 fx 곱하기 fx가 f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곱도 그냥 곱해 놓은 것 뿐이야. 됐어? f와 g가 아니라 f랑 f를 곱하면 그게 f 제곱이야. 이 잠탱이들아. 자, 그래서 뭐야? 1번 실수배 해서 더하나 실수배에서 빼나 1번 2번 둘 다 연속. 자, 3번 실수배에서 곱하나 나누나 다 연속. 4번 제곱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곱한 것 뿐입니다. 연속. 근데 5번은 뭐야? 5번은 모르죠. 왜 몰라요? 3fx까지 문제 없었는데 fx분의 gx가 보통은 문제 없겠지. 그냥 나누면 되겠지. 근데 분모가 0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긴 한데 하필이면 0으로 연속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함수값 0이면 어떡할래. 분모가 0일 수도 있잖아. 따라서 너는 절대로 된다 라고는 말 못하겠다 이거지. 분모가 0이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니에요. 알겠죠?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에 주어진 함수 fx는 x-2와 gx는 x제곱 더하기 1 둘 다 다항함수이므로 모두 연속인 함수입니다. 즉 니들끼리 대충 뒤지고 뽑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 살짝 덥니? 그래서 줘라? 여러분 안돼. 저 뒤에 저거 유물 아니야. 알겠지? 여러분 제발 저 좀 활용을 해보자 우리. 스탠딩 책상이라니 좋잖아. 여러분 서서 수업 좀 들어. 너무 그렇게 잠 오면 많이 힘들구나. 오늘 날씨 많이 덥던데 힘내라. 저도 지금 익었네 얘가. 왜 이렇게 더웠어? 어디 갔다 왔는데?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왔어? 정화여고의 무대를 보고 온다고? 그 정화 중학교에서 해관에 그 무대를 불러줬어요. 어린이 해관? 어린이회관 아니죠.
아, 무슨 해관에 갔다 왔다? 약간 현장 체험학습처럼 뭐 갔다 왔다고. 아, 힘들었겠네. 이런 날씨에. 하지만 뭐 어제처럼 비 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쩔어 있구나. 넌 왜 쩔어 있어? 경신 또 오늘 쉽지 않았니, 인생이? 별일 없었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그거 힘들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8번 다시 보면 fx와 gx 자체는 1차 함수와 다항함수, 2차 함수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 두 개예요. 자, 근데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닌 걸 골라봐라. 여러분 1번, 2번, 5번은 거들떠도 보지 마. 왜? 쓱 봐도 그냥 빼놨고 뭐 합성 좀 해놨고 아니 2번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은 또 처음이니까 1번, 5번은 거들떠도 보지 마. 실수배에다가 5번은 뭐야 그냥 곱해놨을 뿐이잖아. 근데 2번은 합성이죠. 근데 여러분 gfx 하고서 뭐 달라? x-2의 제곱 더하기 1 아니야? 이것도 어쨌든 다항함수 아니야? 다항함수는 연속입니다. 즉 보통 연속인 함수끼리 합성하면 합성 자체에 문제가 따로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개수가 안 맞다든지 실수 뭐 범위가 안 맞다든지 정의역 치역이 좀 안 맞아서 합성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 아니라면 오케이. 합성 가능한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야. 합성해도 오케이. 너 별 문제 없네. 3번은 나누기니까 이제 신경 써서 봐야지. 나누기는 신경 써야 돼. 분모 0 되면 조져 인생. 우리 인생은 아니고 연속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x제곱 더하기 1분의 x-2잖아. 너는 분모가 0이 될 리는 없죠. x가 실수인 이상 x제곱 더하기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것이므로 0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x에 i 정도 넣어줘야 분모가 0인데 그럴 일 없다 이거지. 따라서 너 연속이다. 근데 4번은 봐봐라. fx분의 gx라고 한다는 친구는 x-2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오케이. 니도 기본적으로는 연속하겠지만 분모가 0이 되는 x는 2에서는 우짤기인데 하면은 대안이 없어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너 불연속이네. 그래서 너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9번과 10번을 풀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제가 앞에 명제 2개를 좀 정리하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책을 같이 보시는 게 아마 정리하기가 좋을 겁니다. 46쪽, 아이고 43쪽이죠. 43쪽. 자, 첫 번째 배울 정리. 정리는 기본적으로 명제다, 명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하나의 명제고, 잠탱아. 이것들이 왜 다 자, 씨. 어머니들, 얘들 자요. 어떡해요?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들한테 다 전화한다. 라고 협박하니까 되게 치졸해 보이네요. 자, 하여튼. 왜 이렇게 졸아? 힘들어, 오늘? 이거 아주 에어컨을 깡깡 켜가지고 보이시지. 왜,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아? 막 추운 데서 막 이렇게 애들 막 슬슬 힘이 빠지고 눈이 감기면서 형, 나 졸려. 안 돼. 지금 졸면 죽어. 하면서 이런 거. 여기 완전히 꽝꽝 틀어서 그건 좀 다른 것 같네. 하여튼 그러면 봅시다. 명제 2개를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우리 fx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다라는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주어진 구간인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래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연속이면 뭐다? fx는 최대 최소를 가진다.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헤이! 무슨 의미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잘 봐. 별거 아니야.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야. 함수가 잘 연결되어 있고 사이가 닫혀 있으면 뭐 이렇게 되었든
아니면 양 끝값이 이렇게 돼서 얘가 최대 최소든 얘가 최대고 얘는 최소였고 얘는 아니었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라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였든 어쨌든 간에 양 끝 잘 닦여 있고 중간에 잘 연결되어 있다면 최대 최소다. 가진다 이 말이야. 얼마인지 나도 몰라. 있다. 있는 걸 찾는 게 니들 오늘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함수의 목적 중 하나랬죠. 함수의 목적 중 하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원 함수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수원에서 지수와 러그 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웠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수학의 목표 중 하나는 함수를 분석하는 거고 왜? 그래야 미래 예측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할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제 어떤 값으로 생길 건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언제 생길 거냐 그리고 어떤 값이 최대값일 거냐 알아내는 게 함수의 목적 중 하나라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학의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목표로 하시겠지만 그건 좀 이 잠탱이 새끼들아. 이렇게 작아지고 의대를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요. 뭐 의대를 강요하는 듯한 말투지만 예 좋잖아요. 학원쌤 정도는 의대 하나 가라고 막 매일같이 귀딱지에 피가 앉을 정도 얘기해도 뭐 괜찮지 않겠어? 아니 뭐 의대가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좋잖아. 상당히 좋은 직업 중 하나잖아 현재로서는. 막말로 여보 의대 가다가 선생님 도저히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의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자퇴를 해도 멋있잖아. 의대 자퇴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다? 멋있잖아. 다들 박수 쳐줄걸요. 그지? 자 아무튼 그냥 떠나서 모두가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건데 그럼 대부분은 공학을 좀 배워서 취직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학의 목표 중 하나가 수학을 왜 써? 공학은 딱 이거야. 미래 예측.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해. 함수의 목표 중 하나인데 그냥 이게 있다. 네가 구하는 거 틀림없이 있다. 이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하다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네가 구해오면 돼. 알겠지? 사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 내용은 그냥 그렇겠군 하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각각 함수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지수 로그 함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몇 번 설명했었고 보통은 그냥은 어렵지 않아요.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고 요번 단원은 수투니까 아직까지는 2차 함수나 분수, 무리함수 정도 다루게 될 거고 앞으로 3차, 4차 함수를 다루게 될 텐데 그 함수에도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 최소는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있다. 만약에 닫힌 구간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최대여야 되는데 없죠.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우야 일어나. 없다라고 표현해요. 자 함수값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였다면 3은 최대값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보다 크다 1은 최소값이 아니다. 그만 자. 이제 자면 안 돼. 알겠지? 한두 번 깨워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연속이어야 되냐면 자 닫힌 구간이고 잘 좋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최소고 여기서 최대를 갖기로 했는데 얘 비었어. 아이씨 그러면은 이제 불편해지는 겁니다. 최대값이 또 없잖아. 됐지? 선생님 근데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다 좀 비고 이렇게 다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 뭐 여기 최소고 최소 있는데요? 그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 명제라는 건 한 번이라도 안 되면 틀린 명제가 되니까 수학은 되게 조건들이 빡빡하다 맞지?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최대값 최소값은 있구나. 우리가 걔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도록 하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이값 정리입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중요하다고. 설명 한참 했는데 좀 이따 또 막 유제 풀다가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풀어요 하지 마라. 예제 풀 때도 잘 보시고 설명 좀 잘 들어두세요.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아. 일어서 뒤에 가서 수업 들어.
뭘 깨? 졸지 마. 쌤, 여러분 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한다니까. 도와줄 수 있게 책상도 하나 장만해놨잖아. 왜 책상을 자꾸 짐덩어리로 만드느냐? 저것 때문에 지금 책상 배치도 이상하고 애매하구만. 응? 이놈의 자식들아, 졸지 마. 왜 자꾸 졸아?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일찍 자, 오늘. 일찍 자면 되잖아. 좀 그래? 힘들어? 일찍 자는 게 안 돼? 왜 안 돼? 숙제해야 돼? 학원을 끊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우리 학원부터 때려쳐, 그러면. 괜찮으니까. 3시간 반 수업 딱 때려치고 나면 얼마나 편하겠어, 인생에. 다른 학원 숙제할 때도 3시간 반씩이나 숙제할 수 있고, 야, 앞으로 게임도 한 2시간 더 할 수 있겠다. 때려쳐!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학원 다른 데 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딱히 김동욱쌤 아니어도 괜찮고 3시간 반짜리 수업 아니어도 괜찮고 신사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적당히 쉬어가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생각해 두세요. 졸면 안 돼.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졸아선 정말 될 것도 안 돼. 뭐 하겠다는 거야? 응? 정신 차려. 자, 사이값 정리입니다. 옆에 영어로 intermediate, value, theorem 이렇게 되어 있죠. intermediate가 뭐야 대체? 자, 하여튼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수학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FA와 FB가 같지 않았더라고. 달랐더라고. 너희들이 다르구나. 시작점인 A, FA에서의 함수값과 끝점인 B, F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구나. 자, 이런 상황이면 좀 길다. FA와 FB 사이의 임의 값 K에 대하여 FC가 K가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C라는 값에서 함수값이 K가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졸라기네. 거의 제가 완벽한 워딩을 써봤는데요. 좀 완벽한 거 맞나요? 길기면 긴데. 자,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자, 명제는 가정과 결론이다.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는 기본적으로 가정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 뭐야? 연속이냐? 너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 좌우의 함수값 다르냐? 그래, 그런 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FA와 FB 사이에 많은 값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적당한 값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아무 값이나 들고 와도 된다. 적당한 값이어도 좋고 아무 값이어도 좋습니다.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라는 것이 있을 텐데 함수값이 K가 되는 그런 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뭔 소리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정상이다. 알겠지? 여러분 그림으로 상황을 좀 표현해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A, FA가 있었을 거고요. 뭐 서로 다른 값이라고 했으니까 B, FB고 FB가 FA보다 좀 더 컸다라고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너 일어서라. 살짝 옆으로 서서 그냥 잠깐 듣든지 잠길 때까지만 살짝 일어서 있어. 저 뒤에까지 나가는 거 귀찮고 하면 눈을 그러니까 왜 감아? 눈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눈은 잠깐 감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네 눈 감았다 뜨는 걸 어떻게 그렇게 몇 초간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러니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녹화해서 보여준다 다. 왜 안 믿어?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졸아놓고는 안 잤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잔 거 맞아. 너 피곤한 거 맞아. 몸이 지쳐 있는 거야. 쉬어. 근데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졸면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응? 학원을 꼭 다녀야 되겠다. 아니면 이 학원이 일단 나에게는 제일 상황상 괜찮은 학원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학원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덜 졸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다니세요.
의지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력은 그런 거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의 의지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잠이 오는 건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원래. 잠 오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뇌에서 야 이 새끼야 우리 쉬어야겠다. 안 돼 이 새끼야 하면서 빵 하면서 쉬는 건데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좋아하는 호떡집이 있었어. 그래서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먹으려고 오늘 확인하면서 와 씨발 개신난다 하면서 맞지? 주머니에 있는 1,000원, 2,000원 확인하면서 돛도 있고 완벽하다 하면서 야 물론 지금은 너무 더운 여름이니까 호떡을 먹진 않겠지만 야 오늘 집에 가서 가는 게 꼭 호떡집 들려서 먹어야지 하면서 존나 갔는데 호떡집이 장사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줌마한테 연락해. 여러분 의지력을 보여줘. 아줌마 왜 장사 안 해요? 하면서 아줌마 빨리 나와봐. 나 지금 돈도 준비했고 의지도 있어. 빨리 와! 한다 해서 아줌마가 와서 호떡 튀겨줄 것 같냐? 안 된다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야. 눈꺼풀을 닫으라고 누가 명령한 거야? 네 스스로의 마음은 안 돼. 차면 안 돼. 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도 수업 들어야 돼. 하지만 뇌 속에서 응 오늘 쉰다 하면서 닫은 거야 지금. 문 닫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냐? 의지력으로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의 강렬한 자극, 싸대기를 쳐맞는다든지 바늘로 바늘을 다리를 폭폭 찌르고 있다든지 이런 자극이 있어야 공포심 맞나? 봐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졸려 죽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 다들. 어쩔 수가 없어. 잘못 야 내가 얘기하잖아. 일찍 자라니까? 왜 일찍 안 자는데 대체? 뭐 했는데? 일찍 잤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6, 7시간 정도 잤으면 근데 버틸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일어서서 잠깐 수업 듣다가 일어서서 잠깐 수업 듣다가 좀 피곤하시겠지. 일어서서 수업 잠깐 듣다가 조금 돌아오면 다시 앉아서 하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됐으면 일어서서 일단 수업 계속 들어. 설명하는 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듣고 네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래? 아니야? 그래서 일단 들어. 그 다음에 좀 이따 쉬는 시간 5분 10분일 때 잠깐 엎드려서 자.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의지를 좀 이어나가시든지 아니면 몸을 좀 회복해서라도 수업을 들어야지. 저는 의지에 사나니까 안 잘 건데요 하면 보여줘 의지라도. 자잖아. 근데 그래 놓고는 결국 어떻게든 안 잘 방도를 마련해. 도저히 안 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학원을 정리하세요. 놀아. 차라리 공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고등학교 가서 해도 돼. 죽지 않아. 물론 선생님 저는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건데요. 그럼 맞지. 의대 가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또 필요하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도 갈 수도 있잖아.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다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고생하는 건 내가 그 정도 성능은 되지 않더라도 노력으로 조금 더 내 성능을 여러분 성능은 어느 정도 있지만 내가 그래 공부 그냥 2, 3년 당장 따닥 해서 의대 갈 정도 대단한 사람까지는 못 되더라도 나름 내가 5, 6년 전부터 미리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에 맞춰서 잘 해서 나중에 좀 더 괜찮은 성과를 내보자 이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이거 근데 이렇게 졸아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졸면서도 할 능력이 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이전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값 K가 있었을 겁니다. 자, K는 뭐야? FA라는 값과 FB라는 값 사이에 어떤 값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요때의 값이 C, K로서 FC는 K다를 만족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K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데 그려져 있더라도 그런 값은 존재하겠고 더 높은 데 그려져 있어도 그런 값은 존재하겠죠. 설령 함수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더라도 그런 K의 값은 최소 3개. 즉 지금 상황에서는 함수가 저렇게 생기니까 3개 있는 거고 적어도 3개인지는 몰라도 하나 이상은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직선인 상황. 이게 최악인가? 좋은 상황인가? 아닌가? 하여튼 두 함수가 일직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이값 정리의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그런 C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C. 함수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함수값을 만족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런 X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충 이런 거예요. 쌤이 1년 동안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예를 들어 재봤다고 합시다. 1년 전에는 65kg였던 사람이 이제 1월 달에 65kg, 2월 달에 뭐 68kg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가지고 폭풍 성장해가지고 성장이라고요. 자, 돼지가 되어버려서 12월 달이 된 1년 후의 상황에 74kg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하, 개돼지가 되어버렸네. 1년 새 9kg가 쪄버렸어. 자, 하여튼 이런 슬픈 상황이 왔는데요.
그럼 쌤이 68kg였던 적은 최소한 몇 번? 2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68kg에 집중하면 안 돼. 68kg였던 순간이 최소 2번은 있었을 거다. 선생님, 근데 쌤이 이걸 기록을 다 했어. 쌤이 만약에 이걸 기록을 다 했어. 매달 몸무게 재가지고 이렇게 매달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쌤이 어떤 달에 몇 킬로인지는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기록, 야, 나 같으면 내가 기록했겠냐? 몸무게를 매달 기록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여자애도 아니고 무슨 매달 그 몸무게까지 기록해. 뻘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다만 1년 전에 뭐였다는 걸? 65kg였다는 건 알았고 올해 들어서 74kg가 된 걸 알았어요. 와, 씨, 정신 차리고 보니까 1년 새 9kg나 쪄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몸무게라는 건 갑자기 5kg씩 찌지는 않을 거 아니야. 쪘을 거면 72kg, 73kg, 74kg가 되는 거지. 어제 69kg였던, 어제 68kg였던, 맞나? 1년 전 65kg였던 사람이 65 하다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9kg 쪄 있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연속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고. 따라서 선생님이 70kg였던 적은 정확하게 몰라도 최소한 한 번은 있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잔다 이것다. 지친다. 수업 안 하지 말까 오늘? 놀까요? 쉴래? 뭐 어떻게 할래? 쉴래 하니까 눈을 반짝이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데? 학원을 놀러 왔어? 뭐 여러분 이 정도면 쉬는 게 낫나?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깨는 걸 도와줄까? 얼굴에 물 뿌려줘? 응? 뭐 어떻게 할까? 아이고. 자, 여러분 그 함수값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만으로는 그래서 수학이란 곳에 이걸 어떻게 좀 써먹어 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수학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 단순히 그냥 그런 함수값이 존재해 그런 순간이 있었겠네요 해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 알겠지? 자, 잘 보세요. 살짝 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fx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인 걸 확인했냐면 fa와 fb의 곱이 음수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0도 아니고 그냥 음수인 상황을 확인했어요. 음수인 상황을. 지우야,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가 되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우야? 이거 예제 9번 쳐다보셔갖고 해결 안 되고요. 칠판을 봐, 칠판. 헤이! 무슨 뜻이야 이게? 둘이 곱해서 음수다. 둘이 곱해서 음수다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석할까? 한 놈이 양수면 한 놈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혹시? 자, 여러분 한 놈이 양수면 한 놈이 음수다. 한 놈이 음수면 한 놈이 양수다. 그러니까 두 값 중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다. 맞죠? 둘 다 양수일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음수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 됐지? 자,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FA가 음수라면 FB는 양수일 거고 반대로 FA가 양수였다면 FB는 음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fx는 0의 실근이 존재한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자, 변형했다 함수 값이 어떻다를 떠나서 이제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너무 막 많이 건너뛴 것 같은데요? 뭐지 이게? 자, 하나 생각을 해보자. 결론은 근 찾을 때 써먹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배웠던 사이값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건 뭐야? 어떤 함수에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있냐 없냐인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었더라? 어떻게 구한다? 양쪽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였다면 그 사이에 근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증명되어 있겠죠? 정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리입니다. 명제예요. 참인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 과정을 잠깐 증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심플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너 양수 아니면 음수다. 맞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야. 따라서 음수값과 양수값 사이에 임의의 값 K를 내가 임의의 값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야? 적당한 K를 써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음수값과 양수값 사이에 뭐가? 0이라는 캡. K가 0일 때, 즉 0이라는 것에 대하여
FC가 0이 되는 그런 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고 사이값 정리해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C가 실근이죠. C가 곧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사이 값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X축이고요. 만약 FA가 음수였던 상황이고 FB가 양수였던 상황이라서 B, FB는 여기, A, FA가 여기 있다면 이 사이에 이렇게 증가하든 뭐 이렇게 증가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뭐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한 번 있어야 된다. 네가 뭐 3차 함수 모양이든 뭐 아니면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하든 뭔 지랄을 해도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못해도 직선이었어도 하나는 있었어야 된다고. 최소 하나는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확인할 때 쓰게 됩니다. 알겠죠? 왜 이랬냐면 여러분 그 수학 1할 때 수학 상할 때 뭐 배웠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나? 자 근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 뭐가 필요해? 인수분해가 필요하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인수분해 안 되는 3,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예, 못 풉니다. 에이? 리얼리? 예, 못 풀어요. 그래도 우리 수학자들은 위대한 연구를 통해서 안 돼. 야, 인수분해 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식을 하나 못 풀어서 쓰겠어? 하면서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백 년 전에 대단하신 분들이 연구를 다 해서 3차 방식도 4차 방식도 근해 공식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3차 방식의 근해 공식 쓰면 나옵니다. 좀 기니까 우리 수준에는 외우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외워서 쓰지도 않고요. 됐나? 그래서 더욱더 위대한 수학자들이 하하 3, 4차 별거 아니네 새끼들. 아 니들도 뭐 별거 없다. 우리 인간 위대한 인간님들 앞에서는 결국 근해 공식이 밝혀져 버렸구나. 그래서 존나 위대한 수학자들이 5차, 6차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5차 방정식을 풀러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밝혀내버렸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걸. 5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즉 식을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꾸면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졌어요.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좀 쉬운 5차 방정식은 풀 수 있겠지. 인간 쉬운 식이니까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 우리도 풀 수 있는데 인간 아무거나 즉 내가 지금부터 아무 5차식이나 하나 쓰면 우리는 못 푼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수학자들을 데리고 와도 저 예전에 뭐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를 데리고 와도 지금 살아계신 대부분의 우리 수학과 교수님들 아무나 데리고 와도 쌤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하면서 5차 방정식 아무거나 딱 쓰잖아? 못 풀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들은 좌절하기 시작한 거죠. 조졌다. 우리 인간은 5차 방정식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조졌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근이라는 걸 구하고는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방법이 이 새끼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자 어떤 5차 함수가 있었어요. 5차 함수가 있었어. 아니 5차 방정식이 있었으니까 5차 방정식은 제로다 하면 5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5차 함수를 그리는 건 할만하거든.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려. 이렇게 막 그리니까 x축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0 넣어보니까 이거 음수였어. 3 넣으니까 양수네. 오케이. 3 넣었을 때 양수고 0 넣었을 때 음수니까 이 사이에 하나는 있어. 됐지? 그래서 내가 1 넣어봤어. 1 넣어도 여전히 음수네. 1 넣었는데 여전히 음수네. 그럼 아직까지 1과 3 사이에 있죠. 2 넣었는데 양수네. 그럼 1과 2 사이에 있겠지. 근데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과 2 사이에 있는 건 알았어. 야, 나 위대하신 인간님이 알아봤다. 컴퓨터, 어이, 이제 마저 찾아와.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계산합니다. 1과 2 사이를 천등분한 다음에 값을 다 대입해서 제일 비슷한 친구를 찾아요. 제일 비슷한 친구를 찾았더니 1.732였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까지 근사값이잖아. 그럼 위대하신 인간님께서 또 시키면 되죠. 어이, 1.732 정도야? 그럼 오케이. 1.73이랑 1.733 사이를 다시 천등분해서 값 제일 비싼 거 찾아와 하면 컴퓨터가 몇 분 안 되고 몇 초 만에 찾아준다. 요새 컴퓨터는 금방 찾습니다. 찾아주면은 오케이 좀 더 좀 상세하게 알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릿수를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악인 건 뭐야? 그래도 정확하게 무리수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를 아직도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은 적당히 이 정도의 느낌이었고 더 배우고 연구를 하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신 수학에서는 전 잘 몰라요. 다만 만든 이유는 그런 거였다고요.
자, 바꿔 말해. 그건 수학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디다 써먹는데요? 딱 보여드렸다. 이거 확인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해. 다시 연속인 거 확인을 해야 처먹.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C제곱은 A제곱 따위 B제곱? 야, 그거는 지나가던 똥개 달고 졸고 계신 지우도 다 알아요. 맞나, 지우씨? 지우씨!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언제 쓸 수 있니? 그래서 써서 뭐 할 수 있니?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니?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뭐 그걸 활용해서 뭘 해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예각이든 등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피타고라스는 안 되잖아. 직각일 때밖에 안 되잖아. 얘도 뭐야? 연속일 때밖에 안 돼요. 선생님, 근데 대부분 하면서 연속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대충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는 다 연속인 함수가 기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쌩 까고 풀면 되는데, 그래도 수학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은 가정이야. 가정이 완벽하게 되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활용해서 결론은 그냥 얘기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야? 이거 연속이라는 걸 밝히는 것과 너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 함수값 두 개 곱이 음수라는 걸 확인하는 것. 그러고 나면은 그 사이에 실근은 있다 하면 돼. 이 상황을 증명하거나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상세하게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두 개 확인되면 그래, 그 사이에 실근 있다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때 답지 봤어 혹시?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므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따위 AC의 제곱이라고 항상 쓰지. 맞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자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니까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유 증명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한 다음에 야, 이제 제곱에서 답은 같은 거죠 라고 안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직각삼각형인 걸 확인시켜 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야. 얘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걸 듣고 이해했으면 충분합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근이 있구나. 됐죠? 쉽게 이거 다 쓸 필요 없다. 아, 답이야 써야지. 답을 쓸 땐 쓰긴 써야지. 한 줄 이렇게 두 줄 써줘야지. 근데 기본은 뭐라고? 너를 증명하는 거야. 너가 되면 너는 오케이. 됐죠? 증명할 필요 없다 이건. 지우야 일어나라니까. 서서 수업 들어. 어? 저는 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깨울 테니까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해. 할 만큼